계속 진행할게요. 네. 오늘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를 일면에 아무도 안 다뤘고 동아일보 2면, 세계일보가 4면에서 다뤘습니다. 네. 세계 트럼프 집권 2기 전환 움직임, 각 기관의 내년 예산안 편성 지시. 동아 폼페이오도 불복, 트럼프 2기 전환 순조. 네. 뉴욕 유재동 특파원. 네. 저 동아일보 기사 읽어드릴게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투표용지를 센 뒤 미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뽑을 것이라며 이것이 절차이고 미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투표용지는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전 세계의 공정한 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한 7일 이후 공식 행사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11일 오전 11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10일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란 트윗을 올렸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남편의 선거 불복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역대 영부인은 대선 직후 당선인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차를 대접해 왔지만 그는 아직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여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 이어 10일 제임스 앤더슨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 조지프 커넌 정보 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사임하는 등 국방부 혼란도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정권 교체기에 가장 중요한 미 안보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방송을 안 봤어 이분이. 우리 방송을 봤으면 맨 마지막 이런 멘트는 안 썼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국방장관이 맨날 칠함대 사령관이랑 통화하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갖고 어디 지켜 뭐 이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 안에 있는 국방부 조직원 어떤 사람도 현장 지휘관이라든지 군에 직접 있는 군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해고를 하거나 뭘 하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참모총장을 위해서 국방장관도 말 그대로 군부하고 연결해갖고 조율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사실 각 군의 그 지휘관들은 거의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함대 빼가지고 대만 앞바다 가라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전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런 명령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갖고 이 칠함대 사령관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가라는데 이렇게 저희들 지금 정비 일정이 있어갖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한 5일쯤 있다가 출발할 수 이거 하는 게 참모총장이랑 국방장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문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기사조차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적인 멘트 한 기사조차 신문 지면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었잖아 어저께 고별 회담. 경향. 고별 회담. 회담을 고별 회담. 아예 이별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 현장을. 그리고 이게 기사가 조금 약간 이상였고 약간 제가 트집을 잡는 건데 뉴욕 특파원인데 워싱턴에서 일어난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사실 뭐 두 도시가 크게 멀진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네. 미국 전역에 특파원 한 명 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폼페이오 장관이 그 기자회견 하는 거를 한국에서 보고 한국에서 써가지고 올려도 돼요. 뉴욕에 쓸 필요가 없어. 아니 당연하지. 그거 다 중계되잖아. 국무장관 회담 이런 거는. 그래서 참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기사를 좀 워싱턴으로 하지 그래도. 아니 그리고 지가 특파원 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 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왜 뉴욕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돼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맨하탄에서 맨날 띵가띵가 놀고 있지. 하여튼 뭐 제가 트집을 잡으려니까 또 이런 것까지 잡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고
대선 결과는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과 소송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선 불복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트럼프 혼자 하는 근데 게. 우리나라 언론에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근데 뭐 어떻게 그동안에 뭐 트럼프 가족들도 뭐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나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기사만 나오고 이혼시켰잖아 우리가. 아니요. 우리 언론이 우리 언론이라고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 언론이요. 외국 언론이 네. 둘이 이 대선 불복을 안 해가 대선 불복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을 할 거고 그냥 둘이 불화만 있다고 해도 써도 좋잖아. 우리 애들이 소설을 또 너무 나간 거야.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재산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멜라니아가 갖고 갈 것이며 아들 양육권도 멜라니아 거다 이러면서 이건 우리 연예계 쓰듯이 너무 생생하게 쓴 거야. 이건 미국에도 없다. 응, 재산 분할도 다 해줬어. 재산 분할에서부터 양육권 정리까지 우리 언론이 다 해줘 버렸어. 야 트럼프가 이거 나중에 보고 네. 진짜 고소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꼭 트럼프가 고소 고발 해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하면 최소 1억 달러 내지는 한 5천만 달러 정도 소송해주겠지. 여러분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메일 좀 보내주세요. 내가 특친인데 트위터로 공유할까? In English. 잉글리시. 그 기사를 제가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공화당이나 정부,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이 중요한 얘기를 안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기사입니다 하면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멜라니아와 이혼하면 막내 아들과 생이별 가능성. 잠깐만요. 조용히 하시고요. 예,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읽는 저도 있잖아요. 예. 올해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의 이혼설이 불거진 가운데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될 경우 아들 베런 트럼프의 양육권을 멜라니아 여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 관측은 누가 하는 거야? 앞서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은 멜라니아 여사 영국이 나와 여기서? 이게 어딘지 보세요. 데일리 메일이에요. 네. 등은. 일본. 아니 이 가십 쓰는 애들 있잖아요. 찌라시. 예. 너잖아요, 찌라시는. 예. 조용히 하시고 기사 읽는다고요. 앞서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은 멜라니아 여사의 보좌관 출신인 오마로사 매니콜트 뉴먼이 멜라니아가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타이밍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또 다른 측근이었던 스테파니 울코프도 멜라니아가 이혼 후 아들 베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각방을 썼다는 얘기도 나왔다. 부끄러워. 이게 무슨 기사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읽게 할 수 있어? 너 진짜. 아니 너무 웃겨. 야 이거 우리나라 연예인 이름만 바꾸면 이런 기사 많이 보지 않았니? 우리 연예란에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판에 우리 언론에 뭘 기대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디라고요? 조선일보를. 조선일보. 예. 우리나라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정말 트럼프네 아니면 멜라니아네 이 인척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소송 걸으시라고. 제발. 이거 짭짤합니다. 최소 5천만 불 봅니다. 저는. 아니 근데 사실 많은 분들도 그러고 싶지만 사실 너무 같은 말 쓰는 사람으로 부끄러워서 얘네가 외국 언론이긴 하지만 한국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쓰니까. 그래서 차마 부끄러워서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정말.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진짜 부끄럽다. 네, 정말 진짜 부끄럽다. 진짜 얘들의 이 간절한 바람과 온갖 소설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나중에 이겨버려서 어떡할 입성을 거야? 하면 어떡할 거야? 얘네들은 둘째치고 아니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핑계를 대야 돼? 우리 언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니 핑계를. 그냥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아요. I know. 너 마음 알아. I know. 나도 많이 당해봤어. 너 마음 알아. 근데 니네들이 조금 더 악질인 것 같다, 야. 니들은 이러면서. 수준 자체가 너무 떨어져. 뻑이야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갈까요? 네, 같은 내용이니까 네. 이어서 갑시다. 강경화 장관 어제 언론들이 제가 언론 기사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제 일제히 언론들이 강경화 장관 미국 왜 갔냐? 바이든은 익십 중인데 왜 갔냐? 가봤자 민주당 만나지도 못할 건데 왜 갔냐? 이거 해도 기억나십니까? 익십은 내가 네. 그 여자 기자가 했잖아요. 네.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익십을 딱 에디터요. 치는 순간 네. 야 어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이 3대 중앙지라고 불리는 데서 어떻게 익십이란 단어를 그것도 중앙일보가 쓸 수 있지 그 생각을 했는데 왜 익십이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GSI 쉽게 말하면 미국식 조달청에서 당선인으로 지위가 확보가 되면 ORG가 들어간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줘요. 그럼 그걸 통해 갖고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 정상의 이메일이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제보를 하든 뭘 하든 산하기관 이메일이든 그걸로만 받아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당선인한테 주는 이메일을 열어줘야 그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외교적인 문서가 됐든 어떤 정권 인수를 위한 문서 그걸 통해서만 운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바이든은 그 위치가 아니니까 딸랑 개인 이메일 하나 걸어놓고 홈페이지 하나만 세워놓은 상황인 거예요. 공식 이메일 아니라 거기에 누가 뭘 보내도 안 읽어 그거는. 그럼 바이든이 쉽게 말해서 본집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옆에 계집에다가 지 명패만 딱 걸어놓은 거야. 왜? 옆에 계집. 왜냐면 본가는 못 가자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서. 그래서 계집에다가 명패만 걸어놓는데 그 계집 앞에 가갖고 바이든 왜 대답 안 해주는 거야? 잊고 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뭘 좀 알고 쓰라 말이야.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참 여기서 블레싱 투유님께서 전부인 이바나가 트럼프 그만두고 골프나 치라고 했다는 JTBC 허위 기사는 9일에 이바나가 피플즈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짜로 꾸며서 올렸답니다. 이바나가 그런 소리 한 적 없고 그냥 트럼프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이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든 뭐 하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왜 잠깐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언론들이 약간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만 보는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언론을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일이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세계일보인데 세계일보는 어제 제목 기억나시죠? 그 반기문 사무총장 추천했던 사람, 우리나라 인맥 없다고 하면서 야 우리가 기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주 찰탈 터놓구나 요즘. 홍주형 기자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목인데 강경화 바이든 인맥 찾기 나섰지만 결국 빈손 귀국하나? 네, 이렇게 어제 분명히 썼습니다. 홍주형 기자가. 네, 근데 만났어요. 네, 강경화 장관이 민주당 관계자들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경화 장관 왜 가냐 했던 언론들이 지금 입을 싹 닫고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장관이 또 만났으니까 기사는 써야 되잖아요. 기사는 써야 되니까 제목을 바꿉니다. 문 대통령 12일 바이든과 첫 통화할 듯. 이렇게 통화할 거라고 쭉 얘기를 해놓고 밑에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과의 면담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북미 대화가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의 외교정책 자문을 받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도 만났다. 강 장관은 앨런 소장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어제는 빈손이 아니라 귀국하나? 이렇게 해놓고 완전 핵심을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핵심 많았잖아. 그러니까 네. 이걸 외교부가 10일 날
미리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 만났다고. 크리스 쿤스랑 미셀 플로노이 전 차관도 만났대. 이 사람 국방부 장관 후보야.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차기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후보를 미리 만나고 온 거야. 그럼 사실상 그보다 높은 사람 뭐 있어? 대통령 밑에 바로 직속인데 최고 권력을 발휘할 사람인 건데. 그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언론이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얘기가 이번에 광 장관이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가가지고 스티브 비건 국무부 차관하고 만났다고. 이 얘기는 뭐겠어요? 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진행 내용들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상 없이 한반도 주도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걸 하고 온 거야.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대한민국 비핵화와 앞으로 평화 뭐 정전 협상 뭐 이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양측에 모두 전달하고 온 거라니까.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딨어. 지금 폼페이오는 13일 날부터 유럽부터 중동 돌고 있어요. 차기 2기 집권에 관련된 거 뭐 외교적인 닦는다고. 이런 와중에 9일날 정식으로 강경화 장관을 초청해서 만났어.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정상 외교장관을 부른 게 아니라 강경화만 꼭 찍어가지고 이 바쁜 일정 중에 9일 하루를 빼가지고 그날 점심 오찬을 비롯해서 하루를 풀로 강경화한테 투자해줬다고. 그만큼 대접받고 있는데 뭐 어디다가 뭐 푸대접이니 무슨 고별 회담이니 빈손 익십 나 진짜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 기사였죠. 노석조 기자. 강경화 결국 바이든 쪽은 못 만나나?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아니, 기사. 바이든을 만나고 와야 되니? 바이든을 만나고 와야 돼? 그런데 오늘 기사는 또 오늘 바이든 통화 앞두고 문 외교 원로 간담회. 네, 이게 제목이 만났다가 아니에요. 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뒤에 슬쩍 끼워 넣습니다. 미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큰 미국 민주당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주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을 면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 직접 참여하는 참모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든 까야 되거든. 인간 이거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 정신승리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생채기를 한번 내고 겁나 아팠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선 바이든이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K 방역 대표를 보내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너무 웃긴 게 자기네 기사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사람들 만나고 왔다 중용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뒤에 직접 참여하는 참모는 만나지 못한 거. 너는 아니 직접 참여하는 참모가 누군지? 얘는 알 것도 같아. 중용된 제가 어떻게 알아? 쟤는 러시아 참모 알겠지. 아니 중용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뭐가 다른 거지 도대체? 그 밑에 비서를 만나고 와야 된다는 거지. 난 뭘 해야 된다는 왜냐면 이렇게 거지? 높은 급을 막 만나고 다니는 외교부 장관을 어.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거든. 아, 나 진짜. 지금요, 지금 가장 똥줄이 타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 시기에 왜 박지원을 불렀겠냐고. 처음에는 간사장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자민당 간사장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걸 꾸몄는데 그 다음날 스가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니까. 근데 일본 언론에는 스가가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기사가 한 줄이 안 떠요. 쪽팔리니까. 쪽팔리지. 정상이 아니고 음. 국정원장한테 사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일본은 지금 한반도 외교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강경화 장관 불러도 안 가. 얻는 거 없는데 지금 왜 가겠어? 니들 저기 한중일 정상회담도 안 한다고 지금 말하자면 파토 놓고 있고 니들 스스로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자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 미국이랑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미국 측도 얘기를 안 해줘. 우리도 얘기를 안 해줘. 뭐 진전도 없어. 이만하면 어떻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한국 측에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고 김정인한테도 부탁하고 다 부탁했는데 전혀 우리 대통령은 이런 반구도 없어. 이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야 네가 불러올 수 있는 최고로 잘 아는 어디 대북 전문가나 정보통이 누구냐? 국정원장이요. 박상. 네. 박상 잘 알고 있으문이다 해갖고 박상을 모시고 가갖고 공식적으로도 못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총리가 상대국의 국정원장한테 우리가 이런 국격이야 지금. 야, 근데 진짜. 사실 국정원장급은 안 만나주거든. 급이 안 맞잖아. 급이 안 장관급도 맞는데. 아니야. 장관급도. 네. 그리고 어제 제일 히트 중앙일보였잖아요. 제목이. 네. 입십. 네. 네. 바이든 사람들은 익십 중인데 미 간 강경화의 난센스 외교 유지해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 네. 유지해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 얘가 이틀을 익십을 썼네. 네. 아니 이거 아니, 어제 어제 거야, 어제 거야. 거인데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일배다. 글 쓰는 수준이 이렇게 다. 써놨으면 사실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죠. 오늘 중앙일보는 그게 좀 부끄러웠는지 이제 제목에는 안 넣고 기사 안에 작게 썼습니다. 제목은요. 네. 유럽 정상들과 통화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 김다연 윤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첫 전화 회담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오늘 통화할 계획은 없다며 12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 오늘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한번 튕겼구나 우리가. 네. 이와 관련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만나 북미 대화에 대해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일십중이라 하고 난센스 외교라고 했던 기자는 사실 죄송합니다. 사과 써야 돼요. 유지해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 분께서요. 유지해. 요만큼 요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제목은 책을 또 보니까 풀이야. 이거 프리랜서야 이거. 아니 프리랜서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은 어제는 봐봐요. 막 지금 풀이를 무시하는 거야. 나도 풀이야. 어제는 네- 저 강경화 장관을 왜 풀이야? 센터장이 고정직인데. 다들 왜 갔냐 이런 식으로 뭐지 뭔데 갔냐 뭐 하러 갔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목을 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은 제목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만나고 오니까 기사 안에서만 요만큼 쓴 거야 다들. 그러니까 이 여기 신문 제목만 본 사람들은 야, 강경화 그거 왜 갔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언론들이 잘하는 짓이 그거예요. 뭐 누구랑 통화를 해갖고 몇 분을 했다 이런 거. 그래서 프랑스 정상하고는 네. 20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15분밖에 안 했다. 라든지 스가는 11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4시에 했다. 뭐 이러면서 뭐 현격한 외교의 뭐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기사 쓰기 좋아합니다. 근데 싫다. 지금 외국 정상들이 12일 회담되는데 아마 통화 내용은 안 밝혀지겠지만 통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봐봐요. 10분도 안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미리 축전 보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네. 독일이 제일 먼저 했고 프랑스 했고 영국이 맨 마지막에 했거든요. 아 중간에 일본은 또 여러 번 했구나 자체적으로. 근데 아무튼 유럽 정상 셋이 지금 이거를 해갖고 통화를 해야 돼. 왜냐면 트위터를 축하 인사를 보냈으니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지? 답례 통화를 지금 해주는 그거거든. 근데 영국 정상이 보낸 트위터가 원래 이게 이제 트위터를 글자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카드를 만들어요. 그 여백이랑 이런 걸 올려가지고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처럼 만든다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트위터 뭐지 그 방식에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카드 외교 카드를 만들어서 바이든한테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 그 뒷배경에 트럼프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트럼프 축하 당선 카드를 만들어 놨다가 그걸 지우고 그 위에다가 바이든 이름을 얹었는데 참 우리 그 네티즌들이 꼼꼼한 거야.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필터로 싹 벗겨본 거야. 음영을 줘가지고. 헐. 그랬더니 트럼프 위에다가 바이든 더 씌운 게 드러난 거거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급하게 작성 중에 외교적인 실수가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국제 지금 외교가에서는. 세상에. 네. 아이고야, 저 외교적 관례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그래갖고 아이고야. 영국이 허술한 거지. 아이고야, 근데 너무 슬렁슬렁 받네 바이든 애초에 측은. 영국도 바이든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찌 됐거나 지금 뭐 영국과 미국의 사이가 곧다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온다? 하나도 안 반가워. 사실 부담스러워. 폼페이오가 경고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어. 폼페이오가 13일부터 간다니까? 가갖고 아니 바이든은 당선되신 분도 아닌데 통화 왜 했대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야 거기에 대놓고. 할 말 없지 뭐. 네. 예.